흑인 소년이 그거 마시지 마. 라고 소리쳤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도시에서 가장 독점적인 자선 행사 중 하나에서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강을 내려다보는 호화로운 정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햇빛 아래 샴페인 플루트가 반짝이고 대화는 조용한 웃음으로 점철되는 곳이었습니다. 맞춤 정장과 디자이너 가운을 입은 손님들이 꽃꽂이로 장식된 우아하게 장식된 테이블 사이를 우아하게 이동했고, 웨이터는 섬세한 오르데브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12세 흑인 소년인 순민에게 이 장면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낡은 티셔츠를 입고 생수 상자를 든 그는 주차된 차 사이를 이리저리 헤치며 다음 식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병을 팔려고 했습니다. 순민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금지된 영역에 침입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과 결의가 그의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그는 그 병을 팔아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행사장 주변을 따라 움직이던 중 무언가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원 건너편에서 당당한 존재감을 가진 한 여성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선 활동과 악명 높게 보호적이고 냉정한 성격으로 유명한 억만장자 보영이었다. 다른 영향력 있는 손님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은 은지는 권력과 우아함의 아우라에 쌓여 손댈 수 없는 듯했다. 그녀는 절묘한 검은색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보석은 낮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 앞 테이블에는 화이트 와인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녀 주변의 대화는 고요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성민은 왜 그런지 모른 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러자 키가 크고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의 남자가 은지의 테이블에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에게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성민은 그가 테이블 쪽으로 몸을 기울여 무언가를 조정하는 듯한 것을 보았다. 아주 잠깐 동안 그의 손이 은지의 와인잔을 스쳤다. 그것은 빠르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소년의 마음속에 경종을 울렸다. 성민은 눈살을 찌푸리며 방금 본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다른 손님과 대화에 몰두한 은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남자는 재빨리 빠져나가 군중 속으로 사라졌지만 성민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모든 본능이 그가 행동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은지가 잔에 손을 뻗자마자 성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물 상자를 떨어뜨리고 테이블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그거 마시지 마. 제발, 마시지 마. 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찢었다. 대화의 중얼거림은 즉시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은지는 얼어붙었고 잔은 그녀의 입술에서 몇 인치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옆에 서 있는 숨가쁘고 맨발의 소년과 눈을 마주치며 놀라움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누가 이 소년을 들여보냈어? 손님 중 한 명이 명백한 경멸로 물었다. 경비원이 성민을 꺼내려고 했지만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리를 지켰다. 제발요, 부인. 봤어요. 그가 당신의 잔에 뭔가를 넣었어요. 제가 봤어요. 마시지 마세요. 제발. 그 뒤의 침묵은 숨막힐 듯했다. 은지는 성민을 살펴보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망상인지 판단하려고 했다.
경비원이 소년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저항했고 그의 시선은 억만장자에게 고정되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저 노숙자일 뿐이거든요. 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하지만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가 한 일을 봤어요. 은지는 분명히 불안해하며 잔을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를 놓아줘. 그녀는 반박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어조로 명령했다. 경비원은 망설이다가 그대로 따랐다. 은지는 팔짱을 끼고 성민에게 돌아섰다. 좋아. 꼬마야. 뭔가 봤다고 했지. 누구 봤어? 성민은 그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가리켰다. 그 사람이야.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 네가 보지 않을 때 그 남자가 내 잔을 만졌어. 손님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성민이 가리킨 곳으로 시선이 옮겨갔지만 그 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은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표정에 의심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성민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는 그의 주장을 단도직입적으로 기각하는 데 주저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남자를 찾아 그녀는 경비원 중 한 명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이 잔을 즉시 검사하게 해. 행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노력 없이 우아하게 보이던 공기는 사라지고 긴장되고 불안한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성민은 긴장했지만 단호하게 서 있었다. 아무도 아직 그를 믿지 않더라도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은지는 조용히 있었고 마치 퍼즐을 풀려고 하는 듯 손대지 않은 유리창을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성민은 무언가를 알아챘다. 그녀가 그를 들어볼 만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은지는 성민의 얼굴을 더욱 작게 느끼게 하는 강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았지만 그는 손이 떨리면서도 자리를 지켰다. 그녀가 보낸 경비원이 고개를 저으며 정원에서 돌아왔다. 그 남자가 사라졌어요. 부인. 주변을 수색했지만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는 불편해 보이며 인정했다. 은지는 눈썹을 찡그리며 테이블 위의 깨끗한 유리창으로 시선을 돌렸다. 성민의 단호한 표정이 그녀의 머릿속에 남았다. 이 소년의 무언가, 그가 행동한 방식에 대한 무언가가 그가 한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경고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것은 그녀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분명했다. 지금 당장 전문가를 불러. 은지가 날카롭게 명령하며 그녀 주변의 웅성거림을 잠재웠다. 지금 당장 그 유리를 분석해. 그리고 입구에 경비를 배치해 이 일의 진상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가지 마. 손님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커졌다. 어떤 사람들은 숙민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와 호기심 사이에서 흔들렸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엘리트 행사를 방해한 거리의 아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은지의 단호한 대응과 숙민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아무도 그를 완전히 무시할 만큼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몇 분 후, 은지의 팀이 고용한 화학자가 휴대용 검사 키트를 들고 도착했다. 군중의 감시 아래 그는 유리의 내용물을 주의 깊게 분석했다. 긴장된 침묵이 모임에 자리 잡았다. 은지는 앉아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으며 약사와 성민 사이를 오가며 시선을 돌렸다. 테이블에 가까이 서 있던 소녀는 마치 방패처럼 낡은 물병 상자를 움켜쥐었다. 그는 판단의 무게가 자신을 누르는 것을 느꼈지만 눈을 돌리지 않았다.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약사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은 불편함과 충격이 뒤섞였다. 서현 씨. 그는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다. 음료에 독성 물질의 흔적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검사하지 않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정원에 집단적인 헐떡임이 퍼졌고 그 뒤를 이어 미친 듯이 속삭이는 소리가 이어졌다. 은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고 입술이 가늘게 눌렸다. 경찰에 신고해. 그녀는 경비팀에 명령했다.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당장 해주세요. 경비원들이 그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이자 은지는 다시 성민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다른 것이 있었다. 존경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권위가 있었다. 성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인. 그가 당신의 잔에 무언가를 따르는 것을 봤어요. 그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보고 있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그를 살펴보았다. 왜 조용히 있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가서 이 모든 일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성민은 망설이며 상자의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그리고 만약 제 어머니께서 여기 앉아 계시다면 누군가가 어머니를 위해 똑같이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모임에 침묵이 흘렀다. 은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말이 스며들도록 했고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는 경찰이 온다는 것을 알렸다. 법 집행기관이 도착했을 때 행사는 통제된 혼란 상태로 접어들었다. 손님들은 조용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성민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어떤 사람들은 억만장자를 구한 소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다가왔다. 은지는 경찰들에게 브리핑을 하며 법의학적 분석을 위해 유리잔을 건네주고 성민이 알아낸 남자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는 사건 전체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그녀에게 확신시켰다. 이 남자가 정말로 소년이 주장한 대로 했다면 영상을 찾을 겁니다. 그런 다음 초점은 성민에게 옮겨갔다. 한 경찰관이 그에게 다가갔고 그의 시선은 엄격했지만 사악하지는 않았다. 네가 본 게 확실하니, 꼬마야. 그 남자를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니? 성민은 심호흡을 하고 기억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회색 정장, 매끈한 머리, 닦은 구두. 그가 말하자 그는 은지의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녀가 그의 말 너머를 보고 그가 진짜 누구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듯했다. 경찰들이 보안 영상을 검토하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손님들은 작은 그룹으로 계속 속삭였고 은지는 성민 옆에 남아서 그가 간과되지 않도록 했다. 경찰 중 한 명이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빠르게 확인이 이루어졌다. 성민이 묘사한 그 남자가 의심할 여지 없이 음료수를 건드렸다. 그는 건물을 떠나지 않았어요. 경찰이 말하며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그를 찾아 경찰이 용의자를 찾기 위해 재빨리 움직이자 은지는 성민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늘 내 목숨을 구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의 소녀는 침을 삼키기 힘들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도 지금 은지가 그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를 본 적이 없었다. 마치 그가 알 만한 사람, 이해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는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무시당하고 밀려나는 데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진짜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주의를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성민은 침을 크게 삼키고 낡은 물병 상자를 움켜쥐며 몸무게를 옮겼다. 왜 알고 싶어?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는 마치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듯 잠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녀는 단순히 말했다. 성민은 눈을 깜빡였다. 그는 회의적이거나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이런 행사에 가면 안 된다는 강의를 들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해해 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은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찰이 돌아왔다. 서연 씨. 그 남자는 체포되었습니다. 곧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지만 지금은 안전합니다. 은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성민에게 돌아섰다. 전화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성민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은지는 그 대답을 예상했던 듯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수에게 돌아섰다. 그에게 한 명 데려와 그녀가 명령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메모했다. 성민은 눈썹을 찡그렸다. 왜 이러는 거야? 그는 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은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굳건했다. 오늘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기 때문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아무도 혼자 싸우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야. 성민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 같은 사람들, 돈, 권력,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친절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상자를 움켜쥐고 서 있었고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아마도 상황이 바뀌려 하고 있을 것이다. 성민은 조심스럽게 은지를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자신을 그렇게 아끼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삶에서 무언가가 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성민아, 은지가 다시 말하며 그를 마주보았다. 오늘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있지 않았을 거고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 소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에요? 은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온화함이 느껴졌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여동생을 돕고 싶어요. 아무도 당신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당신은 저를 구해주셨고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성민은 잠시 멈춰 서서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은지처럼 강력하고 거리를 둔 사람에게서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속삭였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은지가 미소를 지었다. 작고 진지한 미소였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돕게 해주세요. 성민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이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성민의 삶은 그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약속대로 팀을 동원하여 그와 그의 자매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임시 보호소의 좁은 방에서 다른 가족들과 공간을 공유하며 똑같이 끔찍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어마런은 겨우 6살이었고 그들이 사는 건강에 해로운 환경 때문에 악화된 심한 천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그녀는 그들이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겸손하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집, 아이들이 마침내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어마러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의사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민에게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민이 아마라가 새 집에서 가방을 챙기도록 도와주고 있을 때 세련된 리무진이 집 앞에 섰다. 은지가 언제나처럼 깨끗했지만 성민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따뜻한 표정으로 나왔다. 그녀는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성민아, 그녀가 인사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너한테 줄 게 있어. 성민이 발코니로 달려갔고 아마라가 바로 뒤따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은지가 그에게 가방을 건넸다. 안에는 새 옷이 있었다. 하지만 그냥 옷은 아니었다. 그것은 교복이었다. 도시 최고의 학교 중 한 곳의 교복이었다. 이게 뭐야? 성민이 물으며 유리로 만든 것처럼 깔끔하게 접힌 블레이저를 들어올렸다. 다음 단계야, 은지가 대답하며 폴더를 건넸다. 너는 세인트 제임스 아카데미에 합격했어. 도시 최고의 학교 중 하나고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거든.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어. 성민은 교복과 폴더를 응시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이런 기회를 꿈꿔왔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는 믿지 못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는 마침내 속삭였다.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은지는 그의 눈높이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성민아, 너는 내가 아는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용감하고 날카롭다는 걸 이미 증명했어.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있어서 내 목숨을 구했어. 그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압도당해 있었다. 아마라는 웃으며 동생을 팔로 감싸 안았다. 성민아,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그 후 몇 달 동안 성민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인트 제임스 아카데미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강력한 가문에서 온 학생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결의와 지성은 그를 차별화했습니다. 그는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존경을 받았고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은지는 그의 삶에서 후원자일 뿐만 아니라 멘토로서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주 방문하고 공부를 돕고 큰 꿈을 꾸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에게 성민은 단순히 갚아야 할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대함은 어디에서나 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수년 후, 지금은 가슴에 불타는 야망을 품은 젊은 졸업생이 된 성민은 사회정의와 취약 청소년을 위한 기회에 대한 컨퍼런스에서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물병을 팔던 시절, 그의 삶을 바꾼 순간, 그리고 그를 믿어준 낯선 사람의 친절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외면하기로 선택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군중 속에서 은지는 경청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번쩍였다. 그녀는 그 용감한 소년을 돕기로 한 날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그가 청중 전체를 고무시키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